자, 먼저 쓰레기가 쓰레기를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봉자와 김용현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데요. 뉴스 정리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국방장관에 새로 김용현이 그 입틀막하고 최상병 사건에 아니 얘는 중심이었던 얘는 그 천공됐고 국방부 훑었던 놈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이제 국방장관이 되고 국방장관이던 신봉자는 국가안보실장이 되고 국가안보실장인 장호진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가는, 그러니까 서로 팬티를 갈아입은. 아니 저기 팬티 바꿔 입거나 빨아 입지 않습니까? 그냥 갈아입을 거야. 그냥 남의 거 입습니다. 어우, 예. 더러워. 남의 거를 그냥 갈아입은. 더러워. 그럼 내 냄새 안 나고 남의 냄새 나는 팬티는 좀 나은가? 아우, 더러워. 새것 같은 느낌인 건가? 김용현은 뭐 아시죠? 경호처장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책임이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그 김건희 그것도 다 뚫린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대통령실과 군부에 대한 그 군대에 대한 모든 조각을 한 사람이 김용현이었고 실질적인 실세가 김용현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방송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네. 하셨죠, 세우께서.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김용현이 이걸 갖고 친위 구대태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군사 협정이라든지 이 모든 거에 대한 해결문을 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나는 현직에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막후에 있는 게 편하거든요. 이게 직접 뛰어드는 것보다 뒤에서 조정하는 게 훨씬 편하단 말이에요. 타겟팅 안 되고 사실 뒤에서 하는 게 훨씬 운신의 폭이 넓어요. 그렇죠. 재밌어. 그리고 여러 가지 도 할 수 있고. 그렇지. 네. 그리고 뭐 특히나 이제 그 관료로 해갖고 장관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부터 국방이 와갖고 그냥 신랄하게 털릴 거거든. 그렇죠. 매일 불려다니면 털려야 되거든. 장관 청문회부터 털리겠죠. 털리기 시작해야지. 근데 특히나 김용현이 그걸 못해요. 인터뷰. 입틀막 하는 거 아니야 또 막? 그러니까 다 입 막아버리는 거 아니야? 얘가 국회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모가지 쥐어버려? 그래서 입 막고. 얘가 나오게 되면 아마 임성근보다도 더 말을 못하고 어버버 할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실제로 강성희 의원 입틀막 당했잖아. 의원인데. 그거는 이제 그 경호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만 이제는 가불이 바뀌었어. 그때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서라면 누구도 입틀막을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지가 을이 돼갖고 국회에 나가서 국방에 가서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현업에 실제 필드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 전에 제가 잠깐 얘기해드리면 김용현 뭐 혹시 모르는 분들 있을까봐 지금 현 정권 출범과 함께 지금 경호처장이 됐는데 취임한 지 2년 3개월이 지났고 신봉자는 장관 된 지 1년도 안 됐어요. 10개월 됐어. 그리고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 사람은 올해 1월에 임명이 됐어. 근데 다 팬티를 갈아입은 거예요, 셋이서.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지? 이렇게 1년도 안 버티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그만큼 위기 상황이 도래했는데 이거를 해결하거나 내지는 이거를 떠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지가 싼 통을 지가 치우러 들어온 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아니야.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지훈이 이거 그거밖에 못해. 비켜 씨, 내가 할게. 이거지. 아닙니다.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딴 사람으로 해갖고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그나마 제일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직접 하겠다라고 나선 케이스인 건데, 자,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뚜렷하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김건희, 윤석열의 영이 닿지 않으면서 일종의 내부 조직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 거야. 특히 이 상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최혜병 특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걸 2번이나 거부권을 쳤으면 이제 역풍이 일어나가지고 야, 민주당 그만해, 자꾸 그런 거 해봐야 정치 논란밖에 안 되잖아, 이 분위기를 띄워줄 줄 알았어.
근데 세 번째 특검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 특검의 필요성, 특검을 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어.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결자 해지를 해야 될 사람 늘 얘기했잖아. 이거는 김용현과 김건희의 합작품이라고. 따져놓고 보면 김용현도 이용호의 사주를 받은 김건희의 요청을 받아서 도와주려고 하다가 같이 망가진 케이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는 게 있고 더 큰 거는 뭐냐면 이번에 본인하고 봉자하고 싸우다가 터져버린 지금 블랙론 리스트 유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국방장관이 나서가지고 지금 있는 정보사에 힘을 다 실어주면서 외부 인사가 끼어들게 됐던 그 내용들을 다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다 다 몰아쳐야 돼. 그럼 그쪽에 몰아치게 됐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신봉자인 거예요. 즉 신봉자가 잘못해갖고 이게 누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를 신봉자는 살리면서 적절하게 막아야 돼. 하지만 못 살리면 신봉자도 날린다는 각오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에 쥐고 있는 군 안에 지금 김용현이 동기로 심어놓은 애들이 누구가 있냐면 현재 그 합참에 있는 주요 요직들, 그 다음에 수방사 사령관, 그리고 정보사 사령관이 전부 다 충암 라인 내지는 김용현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김용현은 수도방위 관련된 것과 대한민국에 돌아다니고 있는 국정원 이상의 해외까지 포함한 특별한 기밀 사안들, 정보통을 주고 있으면서 사실상의 군 통수권과 그리고 임명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김용현은 말 그대로 구태타도 할 수 있는 핵심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병대를 비롯해서 일반 군대들이 계속해갖고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죽하면 윤석열이를 휴가라고 위장을 해가지고 군대에 보내가지고 이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했으나 오히려 역풍만 불러일으켰어요. 김건희 돌아다니고 얘는 진해에서 농구나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단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서 여기에 들어온 겁니다. 김용현이 국방장관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김용현은 옛날에 이제 삼성 장군을 못 올라가고 누락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군 출신 인사로 봐서는 이만한 진급이 되는 것 자체가 이미 군 출신들한테는 이게 예전에 이제 그 참모총장, 그러니까 그 참모본부에 있었다든지 군 요직에 있었던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군대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성골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놈이 지금 국방장관이 돼가지고 이른바 성골, 진짜 포스타, 3스타 장군들을 이제 앞으로 주물럭주물럭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인사가 올 10월 달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지. 김용현은 이 기회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별자리들하고 딜을 할 거예요. 내 말을 들으면 너는 삼성 장군, 너는 사성 장군이 될 수 있으나 지금 나한테 개기면 니네는 날라가고 내 말 듣는 새 식구 끌어올리겠다. 검찰이 기수 날리기 하던 거와 비슷하게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군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월 군인사가 끝나고 나면 진짜로 친위 쿠데타 같은 것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거야. 그 계엄령에 대해서 지금 다들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왜 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지금 있는 최혜병 사건이나 이번에 기밀 누설 사건 같은 것들은 민주당이 곱게 이걸 그냥 지나가 주지 않을 걸 알고 있거든. 될 때까지 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언젠간 자기가 털린다는 걸 알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친위 쿠데타나 계엄령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 계엄령을 신분자 같은 군 장악력이 전혀 없는 1년 동안 맡겨놨는데
1년 동안 몇 개 하는데 기껏 한 일이 자기가 잡아놓은 정보사 사령관을 자르고 그 정보를 빼먹으려고 했던 것밖에 없는 신봉자를 믿고는 블랙용은 털리고. 예, 블랙노 그 과정에 털린 거니까. 그리고 군 안에 있는 주요 인사나 장성들을 관리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봉자로 갖고는 친위 쿠데타 내지는 군대를 동원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선 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들을 경호처장이 가질 수 있는 시행령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사실은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게 단순한 한 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권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부대에 대한 예하 부대에 대한 이 장악력도 필요하다는 거지. 하나네, 하나네. 진짜. 그렇지. 일종의 그래서 충암회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10월 장군 인사, 별자리 인사가 끝나고 나면 그때 가면 김용현은 진짜 마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10월 인사 과연 김용현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본인들이 꾸미고 있는 그 시나리오대로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보신다면? 이 시나리오, 이런 군대 쿠데타 시나리오 전문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 미국에서 초빙해서 데리고 들어온 조현천 씨. 조연천 씨가 이거 전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실은 이제 국가반역죄 내지는 뭐 이런 걸로 해갖고 처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지금 처벌을 안 받은 상태에서 모처에서 활력을 하고 있겠죠? 네. 어떠한 형태로든 그러한 그 친위 쿠데타 시나리오를 조연천이 쓰고 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 내용은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한번 그 문재인 정부 때 요걸 싹 바꿨단 말이야. 이 군대 체계를 다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방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있는 부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들을 끊어놨어. 쉽게 말하면.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한번 그 연습했다 그랬잖아. 저 밤중에 여의도까지 들어오는데 얼마 걸리는지 네. 탱크 부대 실험했다고 했잖아. 도시에 갑자기 군부대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만일에 군대 장악을 하려고 하면 외부에서 다른 그 쿠데타를 하게 된다. 모든 군이 한꺼번에 움직이진 않아요. 수도권에 있는 이제 몇몇 부대들을 끌어갖고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국회나 대통령실을 장악하고 그네들이 시내로 진입할 수 없게끔 그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공수여단이라든지 특수부대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가장 큰 이유라는 거지. 근데 그 특수부대들이 옛날에는 이제 말하자면 수도권 주변에 있어가지고 또는 전방에 있어가지고 그때처럼 바로바로 투입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기갑사단은 통합하고 하나로 몰아나갖고 정권을 따로 주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특수부대 병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해병대 2사단일 거라는 거지. 해병대를 지금 그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동원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해병대 관사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나 임성근을 아껴 쓰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1사단은 포항에 있는데 2사단은 경기도에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김포 쪽에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부대가 제일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부대들을 훈련하고 이 부대들이 동원될 수 있는 일종의 이 편제를 바꿀 거예요. 관할 편제들을 바꿀 거라고. 아마 이제 조연천이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만일에 문제가 시작되면 수방사가 먼저 용산으로 진입을 하고 여의도를 장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병 이사단이 나서가지고 외부에서 쿠데타를 진압하러 들어오는 다른 군대들을 막아주고, 그 다음에 기계화 사단 안에 있는 각종 포병들이 요소에 배치가 돼갖고 서울 인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을 막아야 되는,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 그림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연습이 다 됐어요. 뭘 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진입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릴지 한번 해봤어. 야간에.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군 그때 이제 미 태평양 사령관이 와서 항의했다 그랬잖아요. 국방장을 찾아와가지고. 그게 뭐였냐면 통합 기계화 부대가 한 부대로 이렇게 모아져 있었는데 이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전방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지역에다가 분할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갑부대의 일부 병력들을 빼내갖고 일종의 파견해갖고 이걸 옮겨놓은 거야. 그래서 이걸 왜 옮겼냐라고 그 당시에 미군 사령관이 직접 와서 확인한 거거든. 나는 이 역시도 지금 그리고 있는 시나리오 안에 있는 그림일 거라고 봐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뭔가 법적인 장치 그리고 군대 운영의 통수권에 대한 그동안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빨리 획득을 못하게 되면 진짜 10월 지나고 나서 연말에 가면 쿠데타를 준비할 수도 또는 계엄령을 준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는 저기 탕탕탕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김용현이 이러한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주요 군부대들 중에 김용현이 주역이면 괜찮아. 검사 윤석열이랑 똑같은 거야. 원래 변방에서 잘린 놈인데 천공이하고 인연을 이용해갖고 어쨌든 대통령실을 잡았고 대통령실 경호처로서 있을 수 없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지금 경호처가 경찰, 군대, 그와 관련된 각종 장비들까지, 그러니까 뭐 기갑부대를 비롯한 이런 것까지 단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어. 사실상의 군대 지휘권을 현재 갖고 있는 게 경호처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지휘를 해가지고 나와 어디로 부대 출동시켜라고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맥혔을 거라는 건데 지금은 이게 맥힐지 안 맥힐지 본인이 자신이 안 되는 거야. 권력 장악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신봉자나 이종호가 너무 무능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성골로 육사 나와서 엘리트 코스를 받아왔던 각 부대의 사단장이나 군단장 같은 사람들이 얘들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 거야. 정치군인으로 한다는 거야. 사실 우습기도 하죠. 이미 진짜로. 우습지. 출신이나 역할이나 하고 있는 능력을 보면 얘네들은 존경받을 수 있는 국방장관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말을 듣지 않는 이른바 자기 고집이 센 기존의 별자리들을 어떻게든 정리해갖고 말 듣는 사람으로 하려고 할 거라는 거지. 특히나 수도권 주변에 있으면서 본인이 동원하고 싶은 부대 이것들을 바꾸려고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10월달 군 인사 때, 정기 인사 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 시기에 땡겨갖고 온 거야. 그럼 따지고 보면 이종호도 이 해병 사건 때문에 날아갔고 신봉자는 거기에 이종석도 그것 때문에 날아갔고 그거를 급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상 군대의 고리를 다 빼갖고 있던 신봉자를 갖다 놨는데 신봉자가 장악력이 없고 그 장악력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자기 세력 펼쳐보겠다고 이 민간인 통해갖고 정보 구축하다가 이런 대형 사고를 쳐버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최혜병 사건 같은 것도 강력하게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고 이러니까 나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군 내에서 어떻게든 반발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반발을 어떻게 김용현이 누를 것인가 결국은 인사 갖고 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수준만 됐었어도 우리나라가 저는 이게 충분히 공포스럽고 현실 가능성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게 사실은 김용년이 설사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그러기에는 자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한 나라에 계엄령이 발생을 하거나 또는 군부 쿠데타가 발생했다 했을 때 그 나라의 신인력이라든지 그 나라의 기업들이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무너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무사를 움직이고 있는 게 어디죠? 삼성 자본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계엄령이 발동이 됐고 쿠데타가 벌어졌다? 제일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크게 피해를 받지만 저는 딴 거 다 떠나서 제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곳은 삼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삼성은 더 이상 예전에 다국적 기업으로서의 신뢰도를 가질 수 없어요. 왜? 계엄령이 발동되고 쿠데타가 일어난 동남아의 저 후진국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예를 들어 뭐 갑자기 김영현이 쿠데타 한다고 해서 윤석열 몰아내고 지가 대통령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규모의까지 쿠데타가 아니더라도 국지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뭔가 긴장 상태를 고조시키기 위한 방식으로라도 어떠한 방식으로 군을 움직이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충분히 네. 그러고 싶어 하겠죠. 그리고 장악하고 지금 싶어 이미 하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미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뭐 못 가게 막 경찰이 막고 있고 이러잖아. 그리고 그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마음대로 사찰하고 그러니까 통신 사찰하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는데. 경성 계엄령은 이미 선포가 돼 있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조금 더 경성에서 강성 쪽으로 바뀔 때 과연 우리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저는 딴 걸 떠나서 삼성이 그걸 먼저 못 받아들인다에 아무튼 한 표를 걸겠습니다. 아무튼 성공할 수 없는 계획이긴 하겠지만 얘들의 무모함은 그거예요. 오로와 나싱이라는 거지. 자기가 깜빵 갈 바에 그렇지. 내가 다 엎어버 이 생각 할 수 있는 놈들이야.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고 뭔가를 생각하는 집단이면 자 이번에는 내려놓더라도 한 4, 5년 숙이고 있다가 우리가 다시 이거를 정리를 해갖고 다시 되찾는다. 요런 방식으로 뭔가 타협이라든지 약간 수그려주는 방향을 갈 수 있는데 얘들은 오로 나싱이야. 위너 테이크롤이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하나도 뺏기기 싫고 내놓기가 싫기 때문에 무슨 편법이든 무슨 짓을 저질러서라든 나는 손해 안 보고 나는 안 물러나고 이대로 주저앉겠다라는 각오를 갖고 있는 것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알지 않을까? 윤석열도 김건희도 자기들이 만약에 내려오는 순간 끝난다는 거 알지 않을까? 그래서 얘네들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일종의 광신 집단이에요. 광신 집단. 이게 뭐 거기에 한번 이렇게 이 전도가 돼버리고 나면 미래가 없잖아. 정상적인 판단이나 이성적인 판단이 안 그건 되잖아. 그렇죠. 그건 그러기 그렇죠. 때문에 이것들이 더 무서운 거라는 거지. 중요한 건 최근에 방글라데시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15년 동안 총리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총리가 이런 방식이었어요. 반정부 시위가 대규모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니까 군 경찰 동원해가지고 발포를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400명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결국은 군부대가 시위대한테 사과를 하면서 자기네들은 빠지겠다. 그래서 총리하고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총리가 인도로 도망을 갔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다못해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군부 쿠데타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걔들이. 그리고 이런 사건이 만약에 발발할 것이다라는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되면 바로 가만두지 바로 않을 나오죠. 것이다. 그렇죠. 바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군인들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트 그 안에서 또 엘리트 그룹들이 걔네들이 또 줄을 연결하고 있는 쪽이 누구겠어요. 엘리트 출신으로 밖에 나와 있는 의원들이나 사람들하고 연결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주불리가 제일 먼저 김병주 의원이 그 사람 벌써 저는 보고받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얘네들은 무모합니다. 그리고
뭐 실패 가능성, 도덕적인 거 이런 거 안 보기 때문에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놈이라는 면에서 진짜 위험한 놈한테 공부를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해보면 박근혜 때도 계엄령한 그 문건을 만든 조현천 그때 생각이 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추미애 의원이 그 당시에 당시 폭로를 대표가 했고 폭로를 했죠. 온갖 비난을 받았지만 나중에 사실로 밝혀졌고 진짜였잖아. 진짜였고 박근혜 때도 그런 생각을 할 놈들이면 이 정권에서는 더 할 놈들이라 생각은 해. 나도.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은 댓글에서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걔네들 그럼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계해야죠, 경계. 그렇죠. 청문회 과정에서 아예 대놓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딱 대놓고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런 얘기까지 걱정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한민국이 엉망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 아느냐라고 계속 공론화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러한 시도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라는 그렇지. 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강하게 이 모든 사태를 저항할 수 있는 입법권, 의회에 있는 권한, 지금 있는 민주당이 해낼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저것들은 최후의 수, 진짜 무리한 악수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쟤네들을 정상적인 룰 안에서 몰아넣잖아요. 저것들은 바둑판 엎어요. 그렇지.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더욱 관심을 갖고 이 김용현이란 자를 우리가 눈여겨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진짜 이 오늘 방송은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좀 꼭 좀 봤으면 좋겠다. 안 봅니다. 예. 저희는 정치권하고 줄이 없으니까요.